그럼 여기서 세종연구소 홍현익 선임연구위원과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북한의 장성태 국방위 부위원장이 사형이 집행이 됐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이제 알게 됐는데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고 군사 재판이 있었고 이제 판결하고 사형 집행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좀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진까지 지금 뭐 이렇게 수갑 차인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너무 아주 우리의 어떤 상식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그 천인공노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적어도 이 법치라고 사회주의 형법이 있고 그런 어떤 모든 어떤 법치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될 것이다. 그런 어떤 틀거지 안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재판도 아니었죠. 그냥 붙들어 갔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흘 만에 사형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대미문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그런 보복 행위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이 이런 이유를 왜 그럼 이렇게 빨리 죽이냐에 대해서 뭐 특별 재판이라고 이제 이유를 달았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 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포 정치라든지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김정은의 의도는 분명하죠. 나의 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록 고모부를 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이걸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는 건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이 공고하면 굳이 이렇게 단심으로 그것도 보통 재판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에요. 이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인데 국정원에서 재판을 해서 거기서 그냥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우체스코가 대중봉기로 물러나가지고 야전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창고 같은 데서 군사재판하고 바로 끌고 나가서 이 뒷뜰에서 그냥 바로 직결 처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차우체스코가 살아있으면 그 무리들이 다시 반혁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정치국 확대의 이후 4일 만에 이렇게 직결 바로바로 착착착착 진행해서 그리고 대중한테 공개한 것도 아니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이렇게 재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재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단심으로 사형인데 단심으로 해서 집행했다는 거는 김정은이 굉장히 장성택의 일파의 권력이 여기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안감을 권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진 이제 보면서 또 사형 집행 사실이 이제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가까이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북한이 이렇게 무도한 그런 이제 정권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섬뜩함을 이제 느낀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치 방법이 그러니까 고상하지가 않죠. 고상한 거는 뭐 차치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생경하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리고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성택이한테 이런저런 코치를 받고 지도를 받고 뭐 조언을 듣고 할 때는 좀 속으로 이 사람이 아무리 고모부지만 왜 나한테 복종을 안 하고 자꾸 일어나 이렇게 했겠지만 막상 장성택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는 더 외로움을 느낄 테고 아무도 부정적인 조언을 하진 않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김정은이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사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과거보다 더 북한의 도발이나 아니면 어디로 정책의 변화가 급변할 걸 지금 2년 동안도 급변했지만 굉장히 더 정책이 급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아침에 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금 사형 집행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기관총 사살로 추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이용화 제1부부장하고 장수길 부부장이 이제 총살당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보당국에서. 그래서 아마 그에 비추어서 이제 기관총으로 사살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북에서는 저희가 북에서 뭐 한 5년 살다가 왔는데요. 예. 이제 살인해 왔죠. 그 전까지 기관총으로 사용하는 건 못 봤습니다. 이 기관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방랑기 때부터 있었고요. 예. 그거보다 또 훨씬 전에는 학교개혁 그 실패했다는 책임으로서 이제 처형당한 2010년에 예. 그리고 그거보다 또 훨씬 2002년도인가 이제 서관이를 이제 쐈을 때 서관이 죽은 사람을 다시 꺼내 가지고 그 뼈에다가 그 사용을 했거든요. 부관 참시. 부관 참시죠. 예, 그때 아마 기관총을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방남기 때는 사실 목격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로는 뭐 기관총이었는데 그때 일각에서는 박격포를 쐈다라고도 했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 장선택이다 보니까 그냥 그 처형이 이번에 자기 측근들 이제 사행했던 거하고 어떤 마찬가지 차원, 그보다 낫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기관총으로 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처형 집행 그 직전의 모습을 공개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또 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형 판결문도 보면은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장성택의 죄목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네. 지난번 정치국 확대 회의보다도 더 죄목을 더 강하게 하는데 네. 그때는 그냥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국가 반란죄, 반란에. 예, 국가 반란행위라고 아예 지목을 했어요. 네. A4 그러니까 조국 반역자라는 정변, 표현도 정변이요. 했어요.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A4 용지 4장에서 이번에 7장으로 예.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난번엔 구테타 얘기는 없었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엔 이제 처형을 하려니까 구테타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구테타를 했다기보다 계속 문책을 해서 구테타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각본을 만들었는데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각본의 내용이 네. 이제 그 당과 국가의 재산을 착복해가지고 자기의 추종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선 이제 군에 대해서도 옛날에 그 당 조직 지도부 제1부 부장을 했으니까 군의 인사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에도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군에 대한 인사는 가까운 사람이 없지만 과거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그동안 착복한 돈을 좀 풀어서 주민들의 생활을 좀 안정시켜주면 장성택 네. 만세라고 하면서 영도자로 추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각본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서 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지 실제로 장성택이 그렇게 그런 하지 행동을 않았다. 했을 것 같지는 전 않아요. 그냥 국가 재산을 착복하고 이런 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상납해야 되는데 상납 안 한 죄. 그리고 일부 장성택 추종 세력에게는 김정은보다도 장성택을 더 이렇게 추종하게 한 죄. 그러니까 이게 종파행위죠. 예. 그러나 쿠데타를 해서 김정은을 내치고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 이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목이 필요하니까 네. 그거를 각본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판결문을 좀 더 보면 이제 측근들과 아첨꾼을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 그 위에 신성 불가침의 어떤 특수한 존재로 군림했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유일영도 우상화는 김정은만 해야 되는데 예. 장성택을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1번 동지라고 불이 돌아가. 1번 동지라는 건 1호인데 1호는 수령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1번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일파에서는 소위 있다라고 하면 그 네. 일파에서는 장성택을 수령으로 모셨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참 여러 가지 그 판결을 보면서 제가 참 가소롭게 그지없게 생각했던 건 말이죠. 예.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그걸 분명히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4일 만에 네. 죽여야 될 자기들이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 이유를 건가요? 예. 없는 이유였죠. 이유를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 정변 쿠데타입니다. 네.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사기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 행위들이 준비되었었다는 걸 네.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상당히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이게 막 엮다 보니까 네. 자기들의 어떤 공식적으로 자기 북한 체제가 나라 경제와 인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런 것까지 이제 올렸는데 네.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북한 체제는 그런 체제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을 쳐 죽이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붙였는지 이 판결문 하나 놓고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멍든 자국이라든지 이런 좀 가혹행위를 한 그런 흔적들도 보이는데 그럼 자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그 자신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좀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치적 반대파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고 네. 죽이자니까 이제 죽였는데 왜 죽였냐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만든 거죠. 물론 거기에 사실도 있고 네. 뭐 아예 그 없는 걸 날조한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말이죠. 북한인의 아는 정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당 반혁명 분자라도 재판을 받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재판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왜 4일 만에 죽였느냐? 이게 대해서는 큰 거 뒤집어 써야 되겠으니까 어마어마한 제목을 씌운 거죠. 예, 예.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제 장성택이 총리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이제 생활고 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주면 뭐 인민하고 군대는 이제 장성택이 상당히 이제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평가받을 것이다. 뭐 이런 그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 어떤 타이밍까지는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장성택의 어떤 쿠데타 계획을 자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북한 당국은 맞은 주장하는 거죠. 거고 예. 주장하는 거고요. 예. 하여튼 그 얘기가 그 쿠데타의 시기는 명확히 얘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여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하나 솔직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솔직한데 그런데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모든 경제 관련 부서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장성택이 총리가 돼서 이제 나서려고 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이제 장성택도 이제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 경제가 말이 아닌데 네. 지금 뭐 나라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이러니 나는 내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잘해보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엮어가지고 이제 그걸 모의했다라 그러는데 예. 장성택의 생각은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경제를 살리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 북조선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근데 그거를 김정은을 뭐 내치고 자기가 총리가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북한에서의 총리는 지금 허수아비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박봉주 내각 총리인데 박봉주도 지금 장성택 라인에서 언제 지금 처결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총리가 되면 또 실세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김일성 때는 수상으로 예. 통치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김일성 수상으로 박헌영이 처결할 때 그랬더니 김일성이 수상이었는데 네. 지금은 총리는 그야말로 당 서열로만 12 이하니까 예. 장성택이 총리한다 그러면 오히려 겸손한 거지. 2인자가 총리한다는 건. 지금 북한의 체제를 보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장성택을 죽이기 위해서는 장성택이 이런 구상을 구체적인 모의를 했다 그러는데 단지 북한 정권이 하나 솔직한 거는 지금 당장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거는 밝히고 있다는 게 좀 저는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장성택을 이렇게 빨리 처단을 해야 될 만큼 뭔가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97년부터 2004년 초까지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삼지연에 데리고 간 그 당의 고위 관료들도 둘은 조직 지도부고 또 선전선동부 그다음에 재정 경리부 둘. 그러니까 돈하고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장성택이 6, 7년 이상을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장성택이 사람이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김정은은 아마 잠자면서도 악몽을 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장성택의 추종자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미 장성택의 형 둘도 2006년과 2009년 군 장성인데 의문사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김정일도 장성택을 굉장히 견제했는데 김정은은 정말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2년 동안 신세지고 나서 일종의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장성택이 너무나 큰 주머니를 옆 주머니 차고 있으니까 다 내놔라 했는데 잘 안 내놓고 그러니까 이제 처결하면서 나 혼자 홀로서기 한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아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질 이제 숙청 규모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가 될 텐데 장성택의 현재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장 씨의 어떤 성을 가진 장씨 가문의 이제 그 친척들, 에게 그리고 자기 본기에 포함해서 그 원산 천내리 쪽은 지금 아주 벌둥지 쑤셔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말이면 이게 항장엽 때처럼 들이닥쳐가지고 황씨성을 가진 사람들 막 차에 걷어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들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평양에 있는 자기 두 형의 가족들 또 그것이 또 연고자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가족에 대한 뭐 어떤 숙청이겠고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장성택이 여독을 빼기 위한 그가 인사한 사람들, 그한테 충성하려고 줄 섰던 사람들, 또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포함하면 황장엽 때는 뭐 황장엽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내부적 그때도 600~700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북한이 칼을 빼서 숙청을 아주 뭐 지금 상태 같아서는 곧 현실을 낼 것 같은데 뭐 다 훨씬 그 2배, 3배가 되지 않을까. 1000명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억울하게 정말 또 형장에 이슬이 되든지 아니면 누구도 모르는 정치범소시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정말 오지에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오지에 내버려지겠는지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죠. 그 숙청 범위에 김경희 고모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고모는 생각해요. 아니고. 예.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판결문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제 군이 이제 뭐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긴 네. 했지만 여전히 뭐 인맥 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 지금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군 지도부는 많이 김정은이 바꿔놨다는 들어서 얘기죠. 최룡에 빼놓고는 다 3번 이상씩 다 갈아가지고 네. 자기 장성택의 사람들끼리 자기 사람을 심을 여지는 없었지만 네. 과거에 심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군의 원로들이 아마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여전히 이제 장성택이 과거에 뭐 6, 7년 동안 그 인사를 했으니까 네. 그때 가까웠던 사람, 김영춘 같은 사람들 아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근데 지금 김양건이나 박봉주 총리, 김양건은 대남 정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석단에 앉았어요. 그리고 보면 장성택 라인이라도 빨리 저 김정은한테 줄 섰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 같고 예.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 오늘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장성택에 대해서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요. 그 구체적으로는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에 따르지 않는 북한 모습을 통해서 이 체제 전복의 야심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평정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찰에 나선 김정은 뒤에 장성택이 함께 걸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과 똑같이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똑바로 선 다른 수행원들과 대비됩니다. 임린군 창군 열병식에서 혼자만 격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김정은이 연설할 때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며 내린 판결문을 통해 이런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될 때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이나 현장 지도를 다녀갔다는 사적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망동을 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측근들이 장성택을 1번 동지라고 부르며 당의 지시를 거역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에 도전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 것도 장성택을 사형대로 이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자, 오늘 장성택 사형 집행. 사실 지금 뭐 북한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조용하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뭐 북한 정치사에 있어서 뭐 희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죠. 예, 북한 주민들 반당 반행동자라면 다 소름이 끼쳐요. 네. 왜냐하면 저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이제 정말 치명적이고 사람 능지처참시키기 때문이죠. 네. 50년대도 구경했고, 참관했고, 또 60년대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했죠. 한 47년 정도 말로만 그냥 반당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전에 50년대, 60년대 반당 사건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김일성한테 정면으로 도전하고 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묶고 했어요. 네. 장성택이가 실제로 뭐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김정은이 자기 조카를 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대표적인 행위를 한 거 있는가? 행동이 오만불손하고 네. 뭐 김정은한테 뭐 곰성곰성 안 하고 이런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때도요. 그런 가정들을 다 공개하고 재판 기록까지도 다 책으로 묶어서 내보냈어요. 네. 예. 박헌영,
그리고 뭐 김도만, 김창범 다 이분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이 뭐 7 A4지에 써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네. 그래 이번 사건은 좀 정말 너무 이 경악한 사건이고 이거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해도 아마 천추에 용서를 못 받을 그런 행위라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 그래 상당히 이제 이 고모부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고모부까지 죽이면서 뭐가 그렇게 굉장히 잘못된 거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장성택 처형으로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좀 더 굳건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갈까요? 구조는 이제 수직적 유일 영도 체제는 확립되는 모습이죠. 네. 그러나 정권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위계 질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감찰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좀 잘못되는 걸 재검토해 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한데 네. 이제는 30도 안 된 젊은이의 그 두뇌 하나에 북한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진짜 급변 사태로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장성택이가 있으면 그래도 장성택이 뒤에서 병풍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서 뭔가 좀 이견이 있더라도 그걸 조정해주고 여과시켜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불만이 해서가 줄어들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냥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밀란이라든지 네. 아니면 김정은 자신에 대한 신변 유고 상태로 간다든지 김정은이 뭐 살해당한다든지 네. 그럼 북한은 그야말로 급변사태 가는 거잖아요. 김정은 없는 북한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체제는 더 취약해졌다고 종합적으로 보면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다시 한번 다잡아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더라도 우리 국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국정원도 좀 남북 관계에는 조금 약간 좀 얼어붙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좀 오늘 판결문에서도 보면은 사진 자료, 장성택의 사진 자료들을 신복졸개들에게 유포시켜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남한하고 좀 더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대화 그런 건 이제 다 차치하더라도 네. 일단 김정은은 장성택을 제거한 상태에서 네. 자기들 지도부가 더 똘똘 뭉쳤다.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1인 지배체제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뭘로 보여주겠느냐. 결국은 액션일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액션은 우리 현재 대치대인 우리 남한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예상치 못한 일촉즉발의 어떤 대결일 수도 있고요. 국제적인 도발. 네, 국제적인 도발은 미사일이나 또 네. 다시 핵을 또 꺼내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그래서 뭘 보여주긴 네. 이런 아마 도발을 전제로 우리가 아마 가지고 자세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오늘 아침 개성공단 대화하자고 한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지금 당장에 큰 도발을 내일 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화에 응하는 모습, 또 네. 중국에다도 부지런히 외교 활동을 해서 김정은의 내년 초 방문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네. 이 중국한테 하는 얘기는 이제 장성택도 없고 김정은하고 얘기 안 하면은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청해라 이렇게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강원 양면책으로 네.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네. 도발에는 또 한 채 빈틈없는 도발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짧게 시간 다 돼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죠. 예. 김정은이 저런 정말 못된 놈이 있나 그렇게 중국 통이잖아요, 네, 예.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실용주의적 전략을 펴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의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북한 내부 문제라고 일단 단정하고 네. 김정은이 체제를 수립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선임연구위원,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